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많이 아픈 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치는요, 여러분들 제 얘기가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치는요, 또는 현실 권력은요,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에요. 왜? 각자 옳고 그름을 주장할 수 있거든. 우리가 생각해 말도 안 되는 쪽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요. 일배도 자기들이 옳다고 믿어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세력 싸움이에요. 세력 다툼이라고. 세력으로서 권력을 쟁취해서 총통제를 만들 수도 있고 정말로 선진화된 민주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 씨나 또는 뭐 몇몇 분들은 뭐냐, 김정대 의원은 뭐냐, 제가 공교롭게도 매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김정대 의원 같은 사람. 네. 이 스펙트럼이 단일 색상이 아닌 게 진보의 특색이에요. 보수는 단일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각에 의한 게 아니라 맹종에 의해서 그리고 이권에 의해서 생겨난 어떤 덩어리니까. 근데 진보가 되려면 한 번 정도의 반드시 자기 생각의 과정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거 옳지 않은데 국정화 교과서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우리가 북한이야? 이 정도의 자기 각성이 있다 보니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채로운 의견이 함께 가는데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메인스트림 곁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조를 함께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대신 싸우긴 싸우는데 가능하면 내부에서 싸우는 게 좋죠. 여러분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리버럴리스트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진중권 씨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호되게 깠어요. 유시민은 아닌 줄 아세요?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식견있는 분들은 좀 인생 체험이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이것저것 다 본 사람들은 개의치 않아요. 아이 뭐 이런 친구도 있지. 근데 아직 젊은 열정에 불타는 사람들은 저 마귀와 같은 저기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더 다른 미워. 목소리 내는 사람이 더 미운 거야. 더 미워. 그래서 더 강경하게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은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정권을 가졌고 이제 한국 사회를 이제 한 단계 올바른 쪽으로 만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어떤 각도에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희망에 부풀어 있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혼자 강연하고 있네. 너무 좋아, 진짜. 하나만 더 보탤게요. 문바의 행복. 의외로 문바의 행복을 못 느끼시더라고. 한국의 민주당 대통령이 이인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싫어요? 왜 돌맞을 얘기를 또 하세요? 싫으냐고. 근데 가능성이 훨씬 높았어요.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예. 왜냐면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이인재 아니었어요. 그건 눈치챘으니까 500만 표 얻었으니까 딱 일로 넘어와서 정말로 5년을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노무현 같은 상상 초월의 돌발 변수가 없었으면 이인재가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또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또 왜 그래요? 잘 가다가. 정동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거. 반응을 제대로 하시는구만. 우리가 만든 대통령인데 아리까리 해보세요. 아리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언급한 분들은 대통령이 돼도 정치인들이 행동이 애매할 때는 다 뭔지 아세요? 신념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자기 이권 문제예요. 집안이 줄줄이 엮여 있어요. 사돈의 팔촌의 가족의 배우자의 뭐 아들의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 사람이거든. 다 사람이에요. 소소한 거 자기 집안의 이권에 얽매이고 염려하고 꼼짝 못하는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인재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 손학규 대통령, 정동영 대통령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었으면 지지는 해야겠는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왜? 기성의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할 거거든. 그렇지만 표방은 진보 개혁처럼 보일 거거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 문재인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데 소리 한번 냅시다. 믿습니다. 뭐 갑자기 선동가가 됐어.
이상한 아저씨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바의 행복이에요. 어. 그리고 한국에서 개혁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 사람들은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정말 믿어도 되거든요. 잘 안 된 거는 우리가 못난 거예요. 네. 왜 노무현이 못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못난 거지.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뼛속까지 믿어도 되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냔 말이에요. 이게 문바의 행복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DJ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비교적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김대중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5시간 동안 이렇게 드론드론 얘기한 걸 녹음 푸느라고 다 들어본 사람인데 이 한 국가가 전체 이 지구상의 전체 국면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가 예견되는지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그 뭐 목소리 이상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추종자가 많지? 이상하지? 아 전라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아해서 그렇구나. 뭐 천만의 말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그 후세대들이 어렵게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고 있는 거. 노무현 대통령은 누구예요? 장수예요. 혼자서 화살 맞고 총알 맞고 아군한테 두들겨 밟히고 패이고 그러고 목숨까지 잃으셨어요.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정말로 세상이 다 도와주네. 적군인 야당이 제발 제 스스로 돌뿌리에 걸려갖고 지들끼리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 주네. 아니 문 대통령이 운 좋다는 건요. 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운이 아니더라고. 왜 운이 좋고 그 운이 좋다는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 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엄청 읽으셨겠죠. 근데 집에 책이 딱 3권 있었어.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그 중에 재밌게 읽은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 좋은 책 아닌데 삼국지였어요. 삼국지를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싸움도 못해. 솔직히 머리도 별로 좋지 않아. 가진 것도 여기 방송식으로 얘기하면 존나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머리가 안 되는 거는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놈이 와서 거들어. 힘이 약하면 힘 좋은 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대신 싸워줘. 이 존재가 별로 취약한 거는 그래도 옛날 황실에 사실은 말도 안 돼. 뭐 한 16촌쯤 되는데 그래도 그 성씨가 같다는 걸로 많이 뒷받침을 해줘. 그렇게 해서 황제가 됩니다. 누구예요? 유비예요. 유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싸움도 못해. 장비가 관우가 조자룡이 훨씬 더 잘 싸워. 그런데 유비를 섬겨. 머리는 방통이나 누구야 제갈공명이나 또 누구 뭐 있죠. 훨씬 좋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곁에 모여서 자기 머리를 총동원해서 유비를 도와. 뭐 등등등. 이게 뭘 의미하냐면 파이널 위너의 삶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아파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인데 주위에서 돕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그 선의를 알기 때문에. 이게 소설처럼 묘사해서 그런데 굉장히 고도의 정치가 결국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약해 보이는 그 모습. 그리고 주위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서 한국 야당사 전체에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경험이 없어요. 서로 단합하고 집권 세력을 떠받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사심 없고 그리고 미래를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렉추얼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다수를 점해갖고 정당을 끌어가는데 파열음 없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고 근데 그 지지율이 50%야. 15% 20% 하던 정당이에요. 근데 문모 아저씨가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기 4, 5년 만에 이런 일이 생겼어. 이거는 설명이 안 돼. 이건 뭐야? 유비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 설명 안 되는 능력이고 맥락이고 에너지인 거예요.
저는 고사성어에서 갖다 빗대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그의 태도, 삶의 자세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유비의 성장사 그 모습을 참 보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됩니다. 그 김갑수 선생님께 그런 차원에서 여쭙자면은 그 리버럴리스트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또 이제 한쪽에서는 입진보로 불리는 언론도 될 수 있고요, 지식인도 될 수 있고요. 그분들의 말은 뭐 하여튼 입 밖으로 나오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거야말로 반지성 아니냐, 파시즘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 서민 교수도 바로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근데 서민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서민 교수 지적은 충분히 할 만하죠. 충분히 할 만하고 또 그런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근데 이제 왜 동의를 하지를 않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력 싸움이라는 그게 첫째인데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예요. 한 정권에 이제 명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나는 막 출발했다 그 책은 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도착했다 하려고 했거든. 야, 네, 정말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마워. 뭐냐면 지금은 배낭여행 뭐 이래 갖고 가잖아요. 그 세계적인 유행이 되는 기폭제가 그 친구 때문에 시작이 돼요. 그가 정말 거의 엄청나게 긴 시간을 걸쳐서 한 바퀴 돌고 도달해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본 게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은 넓었던 거예요. 앞으로 평생을 가야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해. 그걸 책으로 쓰니까 이 사람이 그 책 한 권으로 평생 부유하게 먹고 살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전 세계에. 문재인 정권은 아직 도착은커녕 이제 개문발차, 이제 시작했다예요. 지난 5월에 대통령 당선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이제 겨우 시작을 해서 자 서민 교수 같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언쟁이 생길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문바들이 조금 좀 속 좀 죽이고 말 좀 발언 좀 자제해야 될까 이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곧 어느 시점을 딱 타이밍으로 해서 그때 시작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부일 거라고 기대하고 마음속으로 믿고 그리고 자기가 열정을 바칠 의지가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거기에 대선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열정을 바쳐서 노력해야 될 이제 타이밍이 도래합니다. 언제겠어요? 지방선거? 지방선거입니다. 의회 의석을 정치공학적으로 국민당 빼갖고 수혜 누리는 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고 있는 복잡한 문제 설명할 필요 없죠. 만약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잘 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압승을 거둔다면 모든 정당의 하부 구조가 근원적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국민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대한애국당이건 어떤 당이건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기관 조직이 다 붕괴가 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정계 대개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겨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자로 해서 우리가 소망했던 일을 그때 이제 시작을 겨우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말하자면은 조급증을 태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열정적 지지를 거둘 시기가 즉 한숨 팔짱 끼고 지켜볼 시기는 아직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문재인을 진짜 대통령 만드는 시기 또는 우리가 진짜 이 사회의 이 권력 지형을 바꿔서 젊은 한국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집권을 한 게 아직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중대한 모멘텀은 6월 지방선거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발에 땀이 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돌리고 노력하고 댓글 달고 푼돈이라도 기부하고 등등 애써서 그래서 이뤄놓은 게 지금 일단락 된 게 아니라 아직도 과정 중이고 사실은 더 큰 싸움, 더 큰 노력, 더 큰 에너지가 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재인이 중국 가서 굴욕 외교를 했고 아무 성과도 없이 나라 망신만 시켰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전혀. 언론이 그렇게 도배를 했어요, 초장에. 예. 그런데 그 논조가 확 바뀌었어요. 그거 사실이 아닌데요? 예? 공항에 영접 나온 거는 차관보가 없으니까 대리가 나간 거고 당연한 거고,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많이 아시잖아요. 응? 국빈 방문을 1년에 4-5차례 허용하는데 그렇게 척져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대한 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대중관계 어려운 거는 박근혜 때 똥 싸놓은 거 아닙니까? 뭐 등등 많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누가? 언론이 괜히 그랬을까? 괜히 그랬냐고. 시민들의 압박이에요. 이거 아니잖아요가 어디를 가나 댓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폄하해서 말이 됩니까? 대중외교가 왜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가서 굴욕을 당했으면 대통령이 당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준이니까 문제를 풀자고 간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보면 바지 가랑이도 기었어요. 그 와중에 있어요. 왜 대통령을 욕해요? 이게 압박이 돼갖고 논조가 바뀐단 말이에요. 문바들 위축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사안대로 있는 사실만 말하면 돼요. 있는 사실만 말하면 된다니까. 사실 지지자 때문에 그 지지자가 지지하는 대상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건 전혀 뭐 역사적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외하고, 네네. 소위 중간지대라고 하는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덩어리는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서민이에요. 집단 광증 난 싫어. 저렇게 지지하는 거 아우 보기 싫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튑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항상 소수라는 거. 항상 소수일 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지대 다수는 누구게요? 밴드웨건. 대세 따라갑니다. 어떤 대세를 따라가? 힘이 있어 보이는 쪽을 따라갑니다. 문재인 60% 이미 먹고 있고 플러스 15%라고 그랬잖아요. 그 15% 중에 나는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 싫어라고 막 댓글 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한 줌도 안 돼요. 그 숫자는 적어요. 노이즈를 내는 사람들은. 근데 정파적 특성이 전혀 없고 관심도 없고 연속국조화하고 뭐 이러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세를 따라갑니다. 이건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잖아. 진실하잖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잖아. 이 호소에 맥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최욱 씨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최욱 선수는 조금 뇌를 열어갖고 소재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말 함부로 하시네. 그럼 뭐 나머지 한 부류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고정 지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도 변경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네. 애쓸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박근혜를 따르세요. 정말 박근혜를 따르시면 돼. 박근혜 보세요. 당대표 했을 때부터 또 대통령 되기까지 전 과정에서 반대파에게 호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강경 노석으로 자기 지지자를 견고히 그렇죠. 했는데 그 숫자를 모으면 딱 되겠거든. 두 국민 전략이라고도 하죠. 그럼 그것만 했거든. 근데 그게 주요했거든요. 여러분들 박근혜를 열혈 지지했던 사람들이 쪽팔려서 그래도 문재인 쪽으로 전향해지 같은 이 채우기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요, 윤호 하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동네 쓰레기 정영진 군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적 가치고 존재 이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진보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경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죠. 자꾸 권력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안주인으로 들어앉으면 권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표면 권력이죠. 실질 권력은 뭐예요? 실질 권력을 생각하자고. 삼성. 경제 권력, 언론 권력, 대학 권력, 종교 권력, 군 권력, 공무원 권력. 권력은 다원화돼 있어요. 그 중에 정점에 위치상이 있으나 대통령이 지금 마음대로 해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문할 때는 그 실질 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여러분들은 삼성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도 모순 아니에요. 근데 삼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특목고가 문제라고 그러지만 내 아이가 고등학교 입시가 되면 웬만하면 특목고 보내고 싶어요. 그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왜 이재용을 용납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이재용가 왜 처벌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이재용의 아버지가 했던 정경유착은 우리가 이해해 주자고, 이재용의 할아버지가 했던 정경유착도 이해해 주자고, 우리가 곧다구로 살았으니까 그 시기에. 그때는 길을 횡단보도가 있는데 길을 건너갈 때요 그냥 갔어요.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근데 많이 죽으니까 이제는 횡단보도를 지키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싶으면 내가 지금 꺼내서 피면 됐었어요. 예전에는 식당이건 뭐 지금 중국 갔더니 이마트랑 똑같이 생긴 데서 담배를 딱 물고 다니는데 얼마나 부럽든지. 저는 그런 나라가 좋아. 근데 이재용은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 나왔고 세계 유수의 젊은 엘리트들과 친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60년대 아버지 때 방식으로 정경유착으로 편히 가려고 했거든. 대통령이 무서워서 뺏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통령 측근의 딸을 막 뒷받침해갖고 혜택,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사회의 모든 주류 권력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언론대로 감시해달라고 하는데 표면 권력인 사람들이 짜릿하게 연예인 여기는 것과 똑같은 그 정치 지형도의 권력 변동만 갖고 자 여러분 홍준표가 대단해서 자유한국당 힘이 세서 15% 지지율인데도 저렇게 목청 높인다고 생각하죠. 뒤에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연고매전 주류 세력들이 단단히 버티고 있고 차기를 우리는 권력을 차지할까 이러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질 권력을 보자는 말이에요. 표면 권력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바라면 즉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바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번 방중 때 평가가 똑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거거든. 한중 관계 복원에 초석을 다져놨으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지방선거 얘기가 잠깐 나오다 말았는데 지방선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측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그 선거 임박하게 되면 뭔가 이 경험치에서 나오는 불안감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이번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일단 정당 지지율대로 표가 나올 수는 없죠. 지방선거는. 그렇죠. 그 예.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망을 얻은 사람이. 네네네. 그런데 김광진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젊은 엘리트 네네네네. 정치인인데 현장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감각과 연구의식이나 이런 거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50%, 자한당은 15%라고 네. 그 격차가 반영되진 않습니다. 거의 쌤쌤인 상황. 예, 거의. 그다음에 후보가 누구냐도 굉장히 작용을 하고 뭐 등등 하여튼 그러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해요. 불안해요. 네. 예. 다만 이제 뭐 정권 교체로부터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예. 집권의 집권의 힘이 좀 작용을 해서 네. 유리한 건 맞죠. 어. 예. 근데 압승할 거라는 전망은 그건 뭐 다 틀린 거고. 어디까지 가면 우리가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경북은 조금 힘들까요? 그게 아니고 싹 다 먹어야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대구시장 하나 주고, 대구시장 하나 예, 정도 주고 뭐 경북지사도 줘도 돼. 다 먹어야죠. 나머지는 싹 다 먹는 걸로. 그럼요. 그런 각오로 가야지. 네. 그 일당 독재 시대를 좋아해야 돼요. 일당 독재를 해야지 그 어떻게 틈새를 걸려갖고 일당 독재를 일단 만들어서 그 당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진보 보수 싸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주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과거의 정치 과정을 본 경험에 의하면 매우 두렵긴 해요. 네네네. 예, 예. 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쪽이 하부 조직이 무너질까라고 말씀하신 건 뭐 예를 들면 지구당이라든지 당협 이런 게 이제 아마도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구의원, 시의원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네.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이거든요. 네네네. 그 실제로 구의원, 시의원 조직이 무너지면은 국회의원 선거의 직격탄이에요. 예. 뭐가 돌아가질 않는 거지. 선거라는 건 조직,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라 일상 정치 활동에서 한 번 졌다고 그렇게 무너질 수 있나요? 대세가 보이거든.
정권도 절로 갔고 네. 지자체장도 절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지방 의회가 저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윗 상전은 자한당 의원이지만 할 수가 없고 등 돌리고 일단 돈이 안 들어와요. 그쪽으로 사람이 오질 않아. 네네. 뭐 좀 모아갖고 이런 자리 이런 거 한번 할래도 사람 안 모여요. 완전히 그야말로 공중에 오리알처럼 뜬다고. 그러니까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막 전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 근데 다 틀리더라고. 맨날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바램과 소망만 그냥 애절하게 갖는 건데 네. 정말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완벽하게 압승을 해야 우리나라가 조금 갑니다. 조금 앞으로 갈 수 있어. 조금. 하여튼 뭐 우리 김갑 선생님 언제나 자랑스러운 문파 앤 종북 앤 빨갱이로 자랑스러운 종북. 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김갑 선생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급해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국민의 말과 언어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복지 공약이 왜 이렇게 자꾸 거꾸로 축소되는지 유쾌하게 그런데 따뜻하게 서민들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줄 때가 됐다. 그전에 정치에선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지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마음에까지 전달이 되고 있구나. 상당히 여유 있는 표차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예, 이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고서 우산을 씌워준 거 이거 다 거짓이다.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는 개북화 못하는 거예요? 기약 없는 일, 알아주지 않는 일,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 그분은 하셨잖아요. 평생을 걸고.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가 아니더라. 그걸 폭로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생각 사실 듭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일을 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예, 저는 뭐 때리면 맞는 체질입니다. 정치인 노회찬은 노동운동가 노회찬과 같은 사람이었고 휴머니스트로서의 자연인 노회찬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노회찬은 낭만파예요. 잘 놀고 악기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그런 나라까지 꿈꾼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벚꽃은 떨어질 때가 제일 멋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수록 여러분들과 저 사이의 애정은 더욱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